네, 안녕하세요. 1월 15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는 양 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에 대한 추가 수출 제한과 엔비디아 블랙웰 렉에서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 등의 반도체 대표주들이 보합권에서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코스피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등 등 2차 전지주 강세가 나타나면서 1%대 넘는 큰 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팀에서 관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전일 110선을 넘어서기도 했던 달러가 하락했고 달러원 환율 기준으로 7원 넘게 하락해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순매도세를 이어갔지만 전거래일보다는 매도 규모는 축소되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는 PPI 둔화에도 CPI를 앞두고 불안 심리가 이어지면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12월 생산자 물가는 전년비와 전월비 모두 예상을 하회했고 근원 PPI도 예상을 하회하면서 1월 금리 동결 전망은 97%대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은행주들의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고금리 장기화 전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M7은 모두 하락하는 등 기술주 부진은 지속됐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예상 하회한 PPI 결과에도 CPI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고 달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완화될 가능성을 거론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합의 임박 소식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단계적인 관세 인상 논의 소식에 달러가 하락했고 또 PPI 둔화도 긍정적이지만 시장은 이미 CPI로 관심을 이동시켰습니다. 금일 밤 발표가 될 CPI는 전월비 상승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고용 호조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물가 결과와 트럼프 2기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증시는 당분간 박스권 내에서 등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요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인도 시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승민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시장팀 김승미입니다. 지난 10월 인도 CPI가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2에서 6%를 상회해 시장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다행히도 13일에 발표된 인도 12월 CPI는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한 5.2%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야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2024년 초 물가의 기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물가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인도 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2025년 2월에 진행하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미국 연준의 스탠스를 확인한 이후에야 인도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상했던 금리 인하 시기인 2월에서 조금 늦춰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환율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 환율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엄청 빠르게 평가절하가 되고 있습니다. 12월 이후에 인도의 외환 보유고가 가파르게 줄어든 점을 감안을 하면 인도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지만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인도의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도의 외환 보유고는 IMF가 제시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적정 수준인 수입액의 3배, 단기 외채 100%를 모두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따른 금리 인하 부담감은 소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경기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완화해서 가계 소비를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하면 인도 중앙은행은 상반기 중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보험업종에 관한 자료입니다. 강승근 연구원입니다. 보험업종이 2024년 하반기에 코스피 대비 강세를 시현을 했지만 이제 종목별로 수익률의 차별화는 확대가 됐습니다. 저희는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누출을 유지합니다. 신계약 판매 증가 흐름들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보유계약 해지와 계리적 과정 조정, 경험 통계 반영 등으로 보유 CSM 성장이 둔화가 되고 있고 또 감독 당국의 규제 방향성 감안할 때
배당 가능 이익이나 킥스 측면에서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LM 미스매칭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산 듀레이션 확대가 2025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는 보유이원 재고 효과를 제한시킬 수밖에 없는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정비수가가 2.7% 인상이 됐는데, 아직 자동차 보험료 인상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역시 2025년 자동차 보험 손익악화 우려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선호 종목으로는 삼성화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가치 제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보장성 신계약 판매가 성장을 할 때 보험사의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인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계약의 흐름 자체가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다른 방향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계약의 성장이 주주가치 제고로 제대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의 근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모든 경영활동의 성과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산업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와 같이 마진은 높지만 변동성이 높고 ALM의 부담이 큰 상품들을 계속 판매를 하면서 계리적 가정 적용에 따른 규제의 영향이 크거나 또는 이 가정 변경에 따른 영향이 크다면 판매하는 상품의 보장 범위와 듀레이션을 오히려 적절히 통제하는 것들이 보험사의 가치 제고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마이너스 CSM 조정이 큰 폭으로 유지가 된다면 신계약 성장이 조금만 둔화되어도 CSM의 성장률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삶 역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분기에 보험사의 합산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51.3% 하회하는 실적으로 매우 부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계약 판매는 우수하겠지만 예실차 악화, 손실부담 계약 부담 증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 손익이 악화될 것이고, 금리 하락폭이 지난해 그러니까 2013년 4분기 대비 축소되면서 채권평가 이익의 기여도 역시 축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반영되는 경험 조정과 무조해지 관련 상품의 계리적 가정 변경 역시 CSM 조정의 마이너스 효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규제로 인한 CSM 감소와 금리 하락에 따라서 킥스 비율 역시 하락할 것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의 회사별로 놓고 보면 대부분의 회사가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하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실차 부분의 악화가 큰 현대해상은 적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에 관한 자료입니다. 정동익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한국항공우주의 목표 주가를 기존 72,000원으로 유지를 하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1조 710억 원, 영업이익 54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2023년 4분기에 폴란드양 FA50의 납품이 크게 증가했었던 영향으로 기저가 높았고요. 주요 납품처인 미국 보잉의 파업으로 인해서 기체 부품 부분에서도 매출 차질이 발생을 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이라크 공군기지 재건 프로젝트 마무리 과정에서 추가 손실이 발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걸 300억 원 정도로 가정을 해서 이번 4분기 실적 추정치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주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2024년이었습니다. 작년 4분기에 기대했었던 신규 수주들이 대부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무리가 되어버렸고요. 작년 4분기에 보잉 737 미익 1.1조 원, 이라크 소방 헬기 수출 등의 성과가 있기는 했지만 덩치가 컸었던 여러 수주권들이 올해 이후로 2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신규 수주는 연초 목표가 약 6조 원 정도였는데요. 실제로는 4.6조 원 내외로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항공 및 우주 분야의 전자장비 전문 업체인 코스닥의 제노코를 인수하는 계약을 한국항공우주가 체결을 해서 오늘 2월 17일 인수 작업이 완료될 예정인데요. 인수 후에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었던 각종 항전 장비들의 국산화를 통해서 향후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선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담당 이선아입니다. 카카오의 4분기 프리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기존 53,000원에서 49,000원으로 1.5%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광고 업황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플랫폼 부문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콘텐츠 자회사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1조 9,927억 원, 영업이익은 약 33% 감소한 1,080억 원을 예상하는데 이는 영업이익 기준 컨센서스인 1,429억 원을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외부 감사에 따라 3분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됐던 카카오페이의 위메프 관련 대손상각비 300억 원이 영업단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분기 플랫폼 매출액은 약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톡비즈의 광고 부분에서 메시지 광고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커머스 부문에서 테이크레이트이 높은 상품 위주로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타에서는 택시와 주차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콘텐츠 매출액은 약 6%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뮤직의 높은 기저와 스토리의 웹툰 시장 경쟁 심화, 게임의 신작 부재 등 주요 자회사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형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콘텐츠 부문의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고 AI 신사업 관련 투자가 늘어나면서 상각비와 외주 인프라비가 증가하여 영업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5년에도 경기 둔화로 인해 광고 시장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앱 개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카카오톡은 메신저 앱이라는 목적 지향적인 한계를 벗어나야만 트래픽과 체류 시간의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기에 이번 개편안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카카오의 중장기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현대제철에 관한 자료입니다. 최홍현 연구원입니다. 현대제철에 대해 투자이익은 바이를 유지한다 목표 주가를 27,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수요 부진이 계속되고 고정비 부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28% 하향 조정합니다. 저희 추정치는 컨센서스 대비 18% 낮은 수준입니다.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업황 부진이 계속되면서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스프레드는 전분기 대비 악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2025년에 기대를 할 만한 모멘텀은 결국 규제입니다. 열왕 강판 반덤핑 규제가 이제 2월에 조사를 시작해서 6월에 예비 판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투자권 관련돼서는 결국 재무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열린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기차와 배터리 콜라보 자료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1월 전기차 배터리 동향 업데이트 리포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쪽에서 바라보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CES에서도 이 전기차 캐즘 극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많은 극복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가 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현실을 보면은 가장 전기차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여진 자율주행에서 기존 OEM들이 성과를 못 내고 있고 또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불안을 저희가 좀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시일 내에 어떤 전기차 판매가 반전될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 동향을 이제 말씀드리면 11월 달까지의 통계가 현재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16.2%가 늘었지만 중국 외 기준으로는 4.5%가 1년 전 대비 4.9%가 1년 전 대비 감소할 정도로 중국 외 지역에서는 전기차가 성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업체 중심으로 봤을 때 상위 10개 전기차 업체 중에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업체는 이제 폭스바겐, BMW 그리고 현대차만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세 개 업체가 다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라서 기존 전기차 업체들이 신생 업체들 대비해서 고전하는 모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11월까지의 중국 외 지역에서의 2차 전지 성장률 한 8.6%로 그 1월에서 8월까지의 누적 성장률 8.8%를 하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은 16% 정도 이제 전기차 판매가 늘었지만 유럽은 한 15% 감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2025년에는 전기차 판매가 좀 빨리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의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냐면 독일 같은 유럽의 이제 대규모 자동차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굉장히 좀 부진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025년에 유럽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기대를 했던 핵심 포인트였던 이제 CO2 배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이 됐을 경우에 페널티 부담이 이제 유럽 업체들은 많이 이제 부담하게 되는 거고, 이득을 보는 쪽은 미국이나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독일과 이탈리아와 체코가 이러한 CO2 배출 규제에 대해서 이제 면제하자 이런 것을 촉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유럽 정상회담에서 이 부분을 이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배출 규제 완화가 이제 좀 가시화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불안하고, 그리고 이미 전기차 업체들의 과잉 재고가 쌓여 있는 상태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들어선 다음에 IRA나 AMPC의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도 낙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 업체 쪽에서도 낙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일단 부진한 전방 때문에 가동률 하락으로 인해서 고정비 부담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기업별로는 이제 불용자산 등에 대한 상각 처리 등으로 일회성 비용도 발생할 것 같아서 4분기 실적이 매우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진한 흐름은 1분기 또는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이유들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미국 주식 스타벅스에 관한 자료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스타벅스가 작년에 주가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시장 대비 저조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일단 스타벅스는 신규로 CEO를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스타벅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도 현재 스타벅스는 시장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를 드립니다. 일단 어떤 점이 바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CEO 교체가 가장 컸습니다.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CEO를 6년 동안 역임했던 브라이언 니콜이라는 분이 들어오셨는데요. 이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과거의 스타벅스를 다시 만들겠다, 백투 스타벅스라는 이제 구호를 내세우면서 전략 방향성을 제시를 했고, 1월부터 이미 지금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일단 메뉴 간소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메뉴를 간소화하고, 대기 시간 단축에 있어서는 배달을 하는 딜리버리용과 아니면은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그런 라인을 따로 이제 만든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신규 매장보다는 매장 재설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스타벅스는 지속적인 자본을 활용해서 무리한 이제 확장 전략을 많이 펼쳤다면, 이제는 기존의 매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세 번째는 북미 시장에서의 가격을 2025년에도 똑같이 커피 가격을 올리지 않고 유지를 하겠다. 여기 이제 노조의 반발이 조금 있긴 했었지만, 이런 전략으로 고객 친화적으로 다가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중에 조금 중요한 부분을 보면, 일단 뭐 고객이 직접 설탕하고 우유를 넣을 수 있는 컨디먼트 바를 도입을 하고, 커피 브루잉 장비인 클로버 버티카 브루어를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요. 클로버 버티카 브루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위에서 아래로 쏴가지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방식이지만, 클로버 버티카 브루어는 이퀴먼트 컴퍼니라는 스타벅스 자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머신인데, 진공 상태에서 물을 아래에서 위로 쏘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원두에서 조금 더 원두를 뽑아내면 수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 매장이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요 부분이죠. 많은 이제 노숙자분들이 찾아와서 이 매장에서 이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화장실을 이용하고 하는 정도가 이제는 조금 도를 지나치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매장에서의 폭력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절도가 이어져서 사고 다발 매장이 나타나면서, 이미 지금 뭐 LA에서는 스타벅스의 의자를 다 없애거나 테이블을 전부 없앤 매장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고객들이 찾아오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는 음료를 시키지 않으면 스타벅스를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정책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벅스의 자본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ROE나 PBR을 적용하여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이제 뭐 스타벅스는 0.001달러로 굉장히 액면가가 낮아서 우리나라처럼 자본금으로 따로 분류가 돼서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현금 흐름만 나타난다면 문제가 없는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를 한번 구해보면, 매출 성장이 높고 기업 가치가 매출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된 그런 걸 일렬로 나열을 해보면, 스타벅스는 확실히 시장보다 지금 현재는 향후 매출 성장성을 반영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1월 15일 수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